안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도 놀잇감을 주자. 행복한 아이들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퍼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애인재 양성 프로젝트 생각의 탄생 박주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여유가 있다. 자, 우리 아이들 요새 생활 한번 살펴보세요. 어른보다 훨씬 바쁩니다. 아침 학교에 갔다 오후에 학교에서 오면 피아노 학원, 수영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10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바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하루를 보내는 공간입니다. 이 아이한테 우리가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혼자서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어른들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창의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내라. 호기심이 없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이다 하는 것은 우선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면 우리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아인슈타인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릴렉스라고 얘기했어요. 릴렉스. 쉬어라. 쉬어라. 여유를 가져야지 생각이라는 것이 무르익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르익어야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을 가지고 농축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굉장히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곳에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제일 큰 회방꾼이 누구냐? 제도권이 주는 교육이다. 그랬어요. 왜? 허용을 안 하니까. 너는 꼭 이걸 해야 돼.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너 이거 못하니까 너는 낙제생이야.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공부 못하는 전응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애들, 바쁜 아이들, 하루에 1시간의 틈이 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뭐냐?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고 배우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 것을 안에서 이것을 끄집어내고 표출하고 하는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걔네들은 자기를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될 거냐, 쏟지 않을 거냐를 결정할 힘이 있습니다.
학원 여기는 안 가겠다. 안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기의 시간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끌어내서 자기를 익혀가는 그 시간이 자꾸 다른 아이들과의 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왜 저렇게 여유롭지? 시험 볼 때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고 있고 농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고 나면 항상 100점 맞고 항상 1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시험 때만 되면 새벽 2시까지 공부해요. 책에다가 까맣게 책이 뚫어지도록 써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시험 보고 나면 항상 뒤처지더라. 뭐가 다를까? 사람은 생각,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극을 주고 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키워낼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패턴입니다. 즉 과제에 집착하고 파고들고 생각을 돌려보고 뒤집어도 보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머리만 좋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굉장히 큰 차이다. 자, 아인슈타인이 왜 회방꾼이다 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 단 몇 분, 1시간의 시간도 내지 못할 만큼 아이들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지식 습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을 과연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되느냐 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블로거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답니다. 왜 안 읽느냐? 읽을 필요가 없다. 내 머리 복잡하게 왜 읽느냐? 내가 문제가 필요하다면 이거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그거는 한쪽만 보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끌어낼 거냐, 어떤 생각의 발화점이 될 거냐, 이 책이 나한테, 이것이 책을 읽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쏟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것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주지 않는데 하나의 생각이 머리 안에 들어와서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엄마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당부하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시간을 좀 많이 줘라 하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또는 생각이 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초등 이 시기에 두뇌가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사고도 확장이 되고 체계 자체도 확장이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생각하는 습관, 생각의 깊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계속 생각할 시간은 주지 않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 차에서 저 차로, 저 차에서 저 차로, 차 안에서 도시락까지 먹으면서.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비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어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지금 두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학학원을 일주일에 초등학생이 9시간을 수학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수학학원에서 9시간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다 배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뭐냐? 흰색의 숫자가 들어가고 회색 바탕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총 12개의 칸이에요. 그럼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회색에 들어가는 숫자는 얘와 닿아 있는 2개의 흰색 건반, 이 건반의 숫자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차. 만약에 여기는 회색이 6이라면 여기는 8, 6 이런 형태가 되겠죠. 8, 6이면 당연히 안 되죠. 같은 숫자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뭘로 따지면? 덧셈으로 따지면, 뺄셈으로 따지면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한 자리 숫자의 뺄셈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할까요? 논다고 그래요. 덧셈을 하고 있으면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덧셈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풀 수 있느냐? 이게 아까 얘기한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저도 이 문제를 냈지만 지금 못 풀어요. 왜? 바로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어른들이라면 3분에서 5분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이들이라면 15분에서 20분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 문제를 위해서 20분의 시간을 준다. 그런 일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풀어야 될 그 문제집의 양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이 현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어머님들 많이 그거를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수학 문제 같아요. 2분의 3 가로 열고 1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1 더하기 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 수학 문제 같죠? 수학 문제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볼 거냐, 어떻게 바꿔볼 거냐 하는 것을 적용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 10분의 1은 0.1, 100분의 1은 0.01, 쭉 해보면 0.11111 이렇게 되겠죠. 분소수로 바꾸면 분수로 전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풀 때 소수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 생각이 안 되면 굉장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못 풉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면은 10초도 안 걸려서 지금 제가 얘기해 주듯이 10초도 안 걸려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러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가 터득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않으면 정작 이런 사고를 필요로 할 때 쓰지를 못한다.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 이 거리를 아이가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미래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책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책을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고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책에서 작가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작가는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그 질문이라도 내뱉어 볼 그 여유를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거고,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다. 그런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옆에서 엄마가 하는 역할도 바로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점수 맞아와라,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듯이 교육은 나를 정말 맨날 회방만 놓은 회방꾼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도 아마 아인슈타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영재 나름대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그 반복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에는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뛰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미안하지만 정말로 유전자적으로 떨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하지 못한다는 그 연어로 걔를 버리죠. 즉 얘는 아이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얘는 버려지는 거다. 그런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자면 아이한테 시간을 줘라. 시간을 준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시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시간 줄여라.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가 고민하는 시간,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 이 문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얘가 충분히 고민했다 그러면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할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못 푸는 것이다. 이거를 유형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스스로 여유를 찾아 나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르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지만 대부분의 부모나 선생님들은 그 선택에서 가르치는 쪽을 택합니다. 왜? 그것이 효과가 빨리 나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점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가르쳐 줘야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보다는 어려운 방법을 택할 거냐, 쉬운 방법을 택할 거냐 하는 선택으로 질문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공부, 그러면 처음에 했던 애가 혼자서 파고들어야 되는 공부입니다. 한 문제 가지고 20분도 고민해야 되고 20분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 정말 머리가 아파요. 짜증이 나요. 어렵죠. 그걸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뭐예요? 하고 질문했을 때 바로 답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판기처럼 넣으면 나오는데. 지금 대개의 경우는 이 쉬운 공부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공부는 아까 얘기했던 지식을 집어넣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래의 인재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전강에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지식의 양이 목표가 아니라면 쉬운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양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자기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다면 선생님은 문제만 제시하고 나가도 아이들은 스스로 들어가게 돼 있다. 단 여유를 줘야 된다. 여유를. 10문제를 똑같이 해주고 10문제 오늘 내일 풀지 못하면 너 집에 갈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이는 엄청난 압박감에 들겠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네가 너의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거는 되는 거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모습은 선생님이 없는 교실입니다. 선생님 찾아봐도 없어요. 어느 애 하나도 떠들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공부에 몰두하고 있어요. 얘는 자기가 해야 될 무엇인가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대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를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쉬운 공부보다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해라. 자, 그러면 아이들이 쉬운 공부를 위해서 여기저기 선생님 찾아다닐 일은 많지 않겠죠. 단 애가 혼자 사는데 지식이 부족해요. 딸려요.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내가 이거를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학원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손안에 들어있는 이 기기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보도 자기가 찾아 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베스트죠. 그 밑에 하수가 남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가 길들인다면 스스로 그 정보까지 찾아내는 것, 즉 검색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아이들 스스로 한 번씩은 겪어가야지 된다. 그거를 모두 나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 주고 있는, 그런데 아이들은 엄청나게 바쁘긴 한데 남는 것은 없는 이런 소비적인 소모적인 현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공부를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승부해야 된다.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고 양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양보다는 질을 택해야 된다. 그것은 쉬운 공부가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그 어려운 길을 겪어가야지 아이들이 미래에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한다. 미래학자가 그랬어요. 앞으로의 인생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적어도 직업을 한평생 살면서 4번 이상은 바꿀 거다. 대학 졸업하고서 첫 번째 직업을 잡는 거는 일시적인 직업이다. 한 10년 하다 또 바꿀 거고 10년 하다 또 바꿀 거다. 왜?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40대면 명퇴합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의 수명은 갈수록 늘고 있어요. 옛날처럼 60대 은퇴해 가지고 다음 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 될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댓반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이거는 본인이 필요한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은 중앙 집중적이고 제도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 이만큼의 지식을 네가 알아야 돼 하고 한꺼번에 넣어줬다 그러면 앞으로의 교육은 지금까지는 이만큼 필요하고 다음엔 네가 필요한 만큼 네가 스스로 알아가야 돼. 즉 교육의 중앙 집중이 아니고 개인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시대가 와 있다. 그걸 우리가 평생 원격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모든 과정에 필요한 능력은 뭐냐?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학교에서 보는 시험 또 대학 입학 시험에 단기적으로 응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택해서 빨리빨리 가야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의 방법이었다면 어려운 길. 길게 본다면 30살 이후에도 또 다른 대학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40살이 돼서도 또 다른 대학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먼 길을 본다면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의 것으로 체계화시킬 거냐, 이거를 몸에 배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는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렇지만 길게 본다면 저 어려운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권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있다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까라는 것, 이것이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한테 똑같이 시간의 여유를 주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같은 문제를 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렇지 않죠. 왜? 머리가 다르잖아요. 부모한테서 받을 때의 그런 일단 머리가 다르고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 자기가 커온 교육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색깔이 달라요. 거기까지 준비되어 온 아이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는 그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의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사라는 것은 시험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있고 관찰 검사도 하겠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조금만 더 깊이 관찰을 해보시면 아이의 학습하는 행태가 보일 겁니다.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이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쉬운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과목별로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엄마예요. 만약에 그것을 엄마가 유심히 자녀를 관찰하고 있지 않다면 엄마는 반쪽짜리 엄마겠죠.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자녀를 관찰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 관찰한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검사 기관에서 검사 받았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이유가 무엇이었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엄마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거기에서 검사 결과가 잘 안 나왔다고 우리 애는 바보가 아닐까? 또 거기서 잘 나왔으니까 우리 애는 굉장히 잘 될 거야. 검사는 그 시점의 일일 뿐이다. 지식 검사가 아닌 아이의 생각이나 패턴 검사라면 더더군다나 그 시점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괜찮아요. 그게 나중에 안 쓰다 보면 얼마든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계속 머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바뀌어지는 유연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에 아이들을 적절한 상태로 교육을 시켜주면 아이들은 그렇게 커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커 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80%의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학은 여러 가지 지능 영역 중에서 한 분야입니다. 그 분야만 계속 편식하면, 건강에 편식하면 문제가 오듯이 똑같이 두뇌도 문제가 온다. 즉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능력도 파악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 당장 100점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60점 맞은 애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60점 맞는 애를 갖다가 100점 맞는 애들이 하는 그 교육을 시켜요. 왜? 그거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이 60점의 과정을 거쳐서 100점으로 간 겁니다. 이 아이도 그러면 60점짜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거치지 않고 생략한 상태에서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학원 쫓아다녀서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변화는 전혀 오지 않는다. 즉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의 사고 습관, 패턴들을 명확하게 알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줄 때 아이들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거를 파악해서 그 아이에 맞는 문제를 주는 것, 그 아이에 알맞는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한 교실에 옛날에는 60명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서 28명, 어떤 초등학교는 24명 정도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한 선생님의 기회를 갖다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과연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는 게 없고 배워주는 게 없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표준화된 지식은 다 배우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 주체가 가정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개인, 자기 자신이에요. 세 번째가 학교예요. 사회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나와 엄마는 없고, 나와 가정은 없고, 바깥에다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맡겨주도록 지금 바꿔놓는 것이 현재 교육 방식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 아이들은 계속 그 박스 안에서 돌고 있다. 박스 안에서 돌고 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혼자서 스스로 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나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나의 생각으로 해야 될 일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가 6학년인데 내후년이면 이제 중학교 가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책을 선생님이 추천할 수가 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마다 색깔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지금 현재 잘 쓰는 것들이 다른데 어떻게 아이마다 똑같이 책이라는 게 있느냐. 근데 지금 그렇게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이 읽어야 될 책, 몇 학년이 읽어야 될 책. 그거는 아니죠. 책까지도 엄마가 선정해 줘야 되고
이것은 꼭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의무가 된다면 그거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학교 갔다, 3시부터 5시까지는 어느 수학학원에 갔다, 거기서 버스 타고 어디로 가서 7시까지는 영어학원에 갔다가 다음에 와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숙제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는 책을 30분 읽고 그리고 잠들어라. 아주 하루의 스케줄링이 쫙 짜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혼자서 이 스케줄대로 따라가면은 그게 자기 주도라라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스케줄을 스스로 짤 수 있을 때 그게 자기 주도적인 학생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싶다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방에 가지도 않는데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책방을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엄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내부에서 삭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것과 연관된 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ask. 이 질문이 떠오르면 어떻게 이거를 찾아볼까? 시간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 여유입니다. 그래서 찾아내요.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 가면서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체계적으로 이 안에 정립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지 기억이 돼요. 우리 애들은 공부하는 방식을 암기라고 했을 때 15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암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체계화된 지식이 돼 있을 때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팩트나 이벤트는 대개의 경우 단기 기억에 있다. 단기 기억을 강화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단기 기억에 널려 있는 것들이 내가 필요한 거라면 체계화시키지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게 삭히는 시간이고 여유입니다. 그 여유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지만 모든 것이 단기 기억에 또 휘발소로 날아가 버린다.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뭐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숙제하라는 거 다 했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나오는 건 없어요.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아이는 절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힘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힘, 그것을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왜?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게 창의적인데 기본적으로 그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사람은 창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갔던 안전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이 강의의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엄마들이 그래도 생각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보다는 공부 잘한다 그러면 쉽게 알았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했지만 그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를 정리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다.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그럴 시간을 갖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행복한 공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 오늘 이거를 풀었습니다. 내일 이것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너는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문제를 오늘 풀든 내일 풀든 일주일이 되든 네가 혼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를 믿고 증명해봐라 라고 믿어줬을 때 이 아이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왜? 풀어보면 되잖아요. 못 푼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는 풀어도 그만 안 풀어도 그만 안 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놈은 강제를 해야 되고 뭔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밀어 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이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안 믿냐 이거죠. 아이들을 믿어주면 아이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복한 상태로 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이 문제를 오늘 못 풀었다고 해서 내가 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오늘 정답 내라고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아이가 새로운 문제를 부딪힐 때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고 강박감을 갖지 않게 되고 그냥 자기 있는 상태로 부딪혀 보게 된다. 그것이 저는 행복한 공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행복한 공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행복한 공부라는 것은 결과를 찾는 게 아니고 과정 자체를 즐겨줘라. 다음에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될 것이다. 도전을 해라. 그리고 여유를 가져라. 오늘 나는 10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이런 일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한 문제만 풀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몸에 배 있다면 그 아이는 항상 행복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쌓여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원래는 이 습관이 쌓여서 공부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우선 아이들은 그러한 습관을 스스로 찾아 나가기도 한다. 그 둘이 서로 항상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면 사실상 공부는 괴로운 노동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는 교육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교육이 바뀐다.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이렇게 바뀐다더라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현재의 교육,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주고 있다. 이론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실천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도 그게 부족하다.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퍼즐을 가지고 제가 지금 2번째 강의까지 퍼즐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퍼즐 자체가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전할 만한 목표가 있어요. 게임과 같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력처럼. 그리고 어느 한 시간 한 번에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습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퍼즐을 풀다 보면 습관화가 되겠어요. 이 습관이 다른 공부하는 데든 생활하는 데든 항상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남아 돌면 하루에 퍼즐 한 문제라도 풀어다. 시간이 안 남아 돌더라도 웬만하면 한 문제라도 풀어라. 그것이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고 우리 엄마나 아빠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창의인재 양성 프로젝트 생각의 탄생 제2강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여유가 있다. 그런 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PS 교육연구소 박주홍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